오늘은 융합을 통한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꿰뚫고 향후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화두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우선 먼저 창조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던 경제 민주화도 역시 중요한 화두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의 기반인 9988 중소기업 살리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중요한데, 이러한 네 가지 핵심적인 화두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제되어 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화두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 실천 전략이 소위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융복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지금 모든 트렌드가 이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융복합이 핵심적인 이러한 네 가지 화두를 달성하는 전략이 될 텐데요. 이 융복합이 되기 위해서 갖춰줘야 될 핵심적인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세 가지 핵심적 인프라 내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융복합을 리드할 사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대부분 우리 인재들이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전문 지식이 상호 소통이 되고 융합이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적인 이러한 인력들, 이러한 소위 소통과 조화, 그리고 또 융복합의 이러한 사고를 가진 그러한 인재는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복합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이런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인력의 문제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금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까지는 이러한 각 칸막이 된 그러한 조직, 칸막이 된 기술, 칸막이 된 기능, 칸막이 된 학문, 이런 속에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전 이러한 칸막이를 꿰뚫고 이 칸막이가 연계된 시스템,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산업화 시대의 칸막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소위 융복합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제도 개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과 사람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이런 근본적인 사회적 자산이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자꾸 신뢰라는 자산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각 개인들 간 자기 생존을 위한 정글의 법칙이 작용되면서
상대방과는 그 상호 신뢰하고 공동체 이익을 옹호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라는 자산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제도 개혁 과제라고 하겠고, 이런 융합이 그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세 가지 그 기본적인 요건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왜 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창조 경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 새로운 기술, 신기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그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기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강력한 경쟁 무기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기존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그 기존 기업들을 파고들어서 뭔가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창조성의 발휘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기술을 혁신한다든가 개량한다든가, 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 혁신한다든가, 또는 그 차별화를 통해서 니치 마켓을 찾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이 지금 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무한 경쟁 또는 그 성숙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미 뭐 기술들도 대부분 기술이 지금 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니치 마켓을 찾는 차별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혁신이라든지 차별화를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융복합을 통한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융복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술 또는 산업과 산업, 또 기능과 기능, 또 기술과 인문, 이런 것도 융합되게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아이디어 내지 새로운 그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융복합이 대단히 중요한 창조경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고 기존 기업들의 경우에도 무한 경쟁에 지금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그 독창적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 발굴하고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이러한 이 분야 간의 융복합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창조 경제를 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융복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경제 민주화의 하두인데요. 경제 민주화와 융복합이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그 우리 경제도 정치처럼 민주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간의 공정한, 소위 정치에서 그 1인 1표이듯이 경제에서도 역시 시장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제 민주화를 작성하기 위해서 재별 개혁을 하거나, 또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하거나, 또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 조치를 한다고 해서 결국 경제 민주화가 시장이 공정해지겠느냐 하는 것은 일부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 스스로 시장 내에서 대기업들과 어깨를 겨루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경쟁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경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융복합이라는 얘기죠. 중소기업들끼리 상호 협력, 또는 대기업들과 필요한 부분 상호 협력, 네트워크, 이런 융복합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강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융합 전략이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전략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소기업 살리기 문제인데요. 우리 중소기업 지금 국민경제의 기반입니다. 9988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그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강자들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그 개별 기업 차원에서 아무리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살아나기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개별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융복합 전략이 필요한데요. 소위 그 네트워크형 전문 대형화죠. 중소기업끼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규모를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힘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위 그 융복합 전략인 거죠. 기업 간 융복합, 또 기업들 간에 가지고 있는 기술 융복합, 또 프로젝트 융복합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개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조치를 확대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중소기업 간 융복합 협력 전략 이것을 그 지원해 줌으로써 살리는 일단 중요한 그 컨셉이 융합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부딪히고 있는 그 소위 그 고용이나 성장 한계인데요. 기존 제조업의 그 성장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아무리 그 자동화를 하고 기업을 키워나갈지라도 좋은 일자리 이것을 그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소위 그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한데요. 이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핵심적인 것이 융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이 한 단계 그 레벨업된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제조업과 그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이런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소위 그 서비스 유통 체계, 기존의 각종 그 우리 유통업이라든지 각종 서비스업에 있어서 보면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느냐가 중요한 이런 그 경쟁력 원천인데 이 서비스 유통 체계도 이제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융복합돼 가지고 경쟁 우위 있는 그런 서비스 유통 체계가 그 확립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그 서비스끼리 융복합이 돼서 우리 시장에서 고객들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데 이런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플러스 서비스 간의 융복합 전략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주는 것인데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고 제조업과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그 소위 그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융복합 전략이 핵심적인 그 수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창조 경제라든지 소위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중소기업 살리기라든지 서비스 산업 육성과 같은 최근의 핵심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화두 경우에도 그 밑을 간청하고 있는 핵심적 전략 전술은 기본적으로 융복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 전략에 능통한 그 인재 그리고 융복합 전략이 원활히 작동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근본으로 윗받침하는 신뢰라는 자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근본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융합을 통한 국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자는 차원에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